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AI 시대 레이 브라시에의 사유는 첫 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레이 브라시에는 오늘날 신유물론 철학을 주도하는 사변적 실제론자인데요. 2007년에 사변적 실제론에 대한 철학적 학회가 열렸어. 골드스미스 대학교, 영국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인물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적인 인물, 껑땡 메이야스, 이언 해밀턴 그랜트, 그레이엄 하먼, 그리고 레이 브라시. 그래서 이 4명을 사변적 실제론의 대표적 철학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꽁땡 메이야스는 이 용어를 싫어하죠. 그죠? 메이야스는 마테리알리즘, 스페큘라티브, 사변적 유물론이라는 개념을 선호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해체하고 물질의 능동성을 사유하는 그런 신유물론의 핵심적 철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4명 다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유물론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레이 브라시에를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면서 풀어나가겠는데요. 예도의 철학 강의는 독특한 맛이 있죠. 그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의 신유물론 철학.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AI 시대 신유물론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20여 편 이상의 강의가 모여 있는데, 레이 브라시아에 대한 강의 역시도 그 목록에 포함되겠죠. 그죠? 참여하셔요. 브라시에는 1965년 런던에서 태어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철학 여정에서 1990년 중반에 닉 랜드가 워릭대학교에 세웠던 사이버네틱 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언 해밀턴 그랜트와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브라시에는 그랜트와 함께 닉 랜드의 제자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이버네틱스, 그리고 오컬티즘, SF 소설, 정글 음악 등등을 결합시키고 바따이의 사유와 들레즈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 여기에 물론 리오타르도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문화 실험을 하게 돼. 사이버네틱스 시대에. 그죠? 그러면서 닉 랜드는 사변적 실제론의 아버지로 등극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2명의 탁월한 철학자를 배출하게 돼. 제자들이죠. 그죠? 레이 브라시에, 이언 해밀턴 그랜트, 오늘날 신유물론 철학을 주도하는 인물들인데, 초기에는 닉 랜드와 함께
사이버네틱 문화 운동을 펼치다가 가속주의라고 하는 이 현실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지점에서 갈라지게 되잖아. 닉 랜드는 암흑 계몽주의를 말하면서 대한 우파의 가속주의로 갔고, 레이 브라시에는 프로메테우스적 계몽주의를 주장하면서 좌파 가속주의의 대표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출간된 팽드 누메나, 닉 랜드, 자기 선생의 글들의 모음집, 선집이죠, 그죠? 이 작품을 출간하는데 로빈 맥케이와 함께 공동 편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 랜드에 대한 그 사랑과 우정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철학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오늘날은 레바논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대륙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레이 브라시에는 사변적 실제론의 대표자야, 얘를.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지만은 2007년에 출간된 대표적 작품이 있어. 니힐 언바운드, 풀려난 무라고 하는 제목인데, 벌써부터 허무주의의 냄새가 느껴지죠, 제목에서. 이 풀려난 무, 이 무개념은 마치 니체의 니힐리스무스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니체를 넘어갑니다, 얘를. 그러나 니체가 말년에 힘의 의지 노트에서 유고집에서 피로 기록했던 다양한 허무주의에 대한 글들은 니힐 언바운드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세계와 우주는 결코 인간의 의미와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주제야,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인간 중심적인 상관주의가 해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신유물론 철학자들과 그 사유의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이 브라시에는 풀려난 무에서 허무주의적 유물론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후셀, 하이데거, 들레즈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 흐름의 맥, 비판이 놓여 있고, 니체의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물질 자체의 능동성을 사유하는 그런 사변적 실제론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브라시에의 풀려난 무란 작품도 체계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후셀, 하이데거, 니체, 들레즈를 관통해야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니힐 언바운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의 제목이 Destroying the Manifest Image, 명시적인 이미지를 파괴하기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명시적인 이미지는 훗설의 현상학의 현상에 드러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훗설의 현상학을 파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논리 연구와 이념에 나타나고 있는 노예시스의 짝을 통하여 지향성을 통하여 의식에 주어진 것들의 진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 지평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식 주관의 의식인 거야. 예를. 그런데 레이 브라시에는 사변적 실제론자로서 물질 자체의 능동성을 사유하는 모든 상관주의를 파괴하는 철학자잖아. 그래서 훗설의 현상학에서 말하는 이런 의미 개념, 이건 해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지평, 지향성과 만나는 의식 안에 주어진 세계 지평의 의미의 수를 놓는 훗설의 명시적인 이미지를 파괴하는 거. 이게 주제야, 여러분. 썩 떨어져 버려. 훗설만 파괴하겠어? 당연히 하이데거 역시도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 의미의 질문을 던지면서 작품을 시작하는데요. 현존재의 거기에서 세계의 존재로서 드러나는 존재 의미 물음 역시도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를 인간 중심적 의미의 지평으로 만든다는 것은 훗설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 의미 물음도 해체하는 거예요. 훗설의 의식의 지평에 나타나는 의미의 세계도 해체하고, 우주와 세계는 결코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의 존재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마치 이 세계가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문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의미 체계가 사라진 이후에 우주 자체를 사유하는 것, 인간에게 무관심한 사물 자체의 냉혹함을 사유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는 하이데거의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드러나는 실존론적 시간성도 하이데거의 이런 시간 역시도 세계와 우주의 인간 중심적 의미 지평을 놓는 그런 사유. 그래서 자연과학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객관적 시공간 개념을 선호하면서 모든 인간 중심의 시간 개념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2부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The Anatomy of Negation,
부정의 해부학이야. 여러분. 재밌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니게이션, 부정은 해겔의 내가 찌온 개념이 아니야. 해겔의 부정은 결국 또 한 번의 부정. 내가 찌온 되을 내가 찌온.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지향운동 안에서 종합과 화해가 일어나잖아. 이건 역시도 해겔의 사유 안에서 절대정신의 생명운동과 연관돼. 그런데 레이 브라시에는 이 생기론을 거부합니다. 생명 중심의 모든 사유는 인간의 인식과 관련되고 이것은 상관주의와 관련돼. 그래서 플라톤부터 현대 철학까지 모든 철학의 중심에는 이 생명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철학이 나타나. 거기에는 언제나 인간의 감각과 지각, 이것을 통한 이성중심적 사고가 나타나. 이 모든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의 해부학에서 부정 개념은 해겔 개념이 아니라 프랑스와 라리엘의 개념과 맞닿아 있어. 예를 농 필로소피, 예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했잖아, 그죠? 이 비철학의 사유에서 인간 중심적인 이원론과 논리 체계를 극복하고 실제 자체를 사유하는 것. 메이아수적 사유에서는 절대적 우연성을 사유하는 것. 그래서 이 부정은 철학이 형이상학적 체계로 세워놓았던 모든 체계를 해체하는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와 우주의 소멸을 긍정하는 부정인 거예요. 이 우주는 결국 열역학적 힘에 의하여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부 과학 이론을 끌어들여서 지구와 이 모든 우주의 행성들, 별들은 결국 태양열에 의하여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 소멸을 직시하는 게 계몽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브라시에의 니힐 언바운드의 소제목은 Enlightenment and Extinction. 이 소멸을 인지하는 게 계몽이야. 계몽주의 개념을 뒤집었죠. 그렇죠? 인간 중심의 이성적 기반 위에서 역사의 진보를 사유하는 이런 계몽주의의 기획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도 그리고 인간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도 우주 공간의 10년에는 언제나 이미 물질적 능동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냉혹한 현실, 우주 공간, 우주의 물질적 운동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이 무한한 냉기를 직면하여 그걸 사유하는 게 철학적 계몽의 목표인 거예요. 소멸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디우의 공백 개념 있잖아, 그죠?
존재와 사건으로부터 나타난 칸토의 집합론 위에서 펼쳐진 이 공백을 사유하는 이런 것을 또한 수용하죠. 그래서 이 우주의 소멸을 직시하여 사유하는 철학, 라리엘과 바디우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만의 부정 개념을 만들어내고 허무주의적 유물론을 우주 공간 안에서 직시하는 그런 사유, 그게 바로 부정의 해부학입니다. 예. 부정의 해부. 니체와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니체의 파시벌 니힐리스무스, 수동적 허무주의는 뭔가, 지금까지 인류가 최고 가치로 신봉해오고 숭배해왔던 그 존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가짜임을 인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 신은 죽었는데 지금까지 인류는 신을 최고 존재로 숭배해왔잖아. 이 최고 존재가 빈 공백, 무의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 여기에 겁을 먹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상태, 이게 수동적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신은 죽지 않았다 하면서 긍정하고, 그리고 이 최고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현실과 관계없이 살려내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의 진실을 직면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십자가에 엄청난 구원의 의미를 새겨 놓았잖아.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화, 이 모든 것은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나 우주와 세계는 결코 이러한 인간 중심적 해석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니체는 악티벌 니힐리스무스, 능동적 허무주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라투스트라에서 등장하는 위벌면식, 초인의 개념에서 나타납니다. 신이 죽고 난 그 빈 공백의 자리에 단지 좌절하고 절망하며 거짓턱으로 신은 존재한다라고 백날 말해도 거기에는 거짓 희망밖에 없는 이 빈 공백에서 좌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빈 허무의 공간을 새로운 가치로 창조하는 것. 그게 바로 초인인 거예요. 운명을 긍정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아모르 파티하면서
이 빈 허무의 공간에서 일어서서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래서 힘의 의지 노트에서 니체는 최고의 힘의 의지는 이 우주와 세계의 생성 변화 가운데에 자기의 존재를 각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이 허무주의 역시도 니체의 인간 중심적 해석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 당연히 이걸 거부하겠죠. 이 우주와 세계의 사물, 이 우주의 운명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이 무시무시한 현실, 우주는 결국 태양열에 의하여 소멸될 것이다. 이 무한한 빈 냉기를 직면하여 사유하는 것, 이게 바로 레이 브라시에의 철학적 계몽인 거예요. Philosophical Enlightenment. 그래서 소멸을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실제론. 이해가 되죠, 그죠? 하이데거의 인간 중심적인 실존론적 시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의미화와 목적 부여로부터 상관주의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객관적 시공간 개념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 브라시에의 핵심적 사유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브라시에는 니체의 이러한 허무주의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넘어서야 된다. 니힐 언바운드는 더 냉혹한 실제론인 거예요. 그러나 니체 역시도 힘의 의지 노트에서 레이 브라시에가 말하는 거죠. 이러한 풀려난 무, 이 세계와 우주에는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힘의 의지 노트 곳곳에서 했어요. 두 개만 예도가 추려왔는데 힘의 의지 853번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목적, 통일성, 존재 같은 범주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 세계에는 목적, 통일, 존재와 같은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세계는 그 자체로 영원하게 할 뿐이다. 그죠? 그리고 힘의 의지 55번 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유가 가장 무시무시한 형태를 취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끝없이 물을 배회하며 피할 수 없는 회기를 반복하는 실존 자체로서의 영원회기, 생존 자체로서의 영원회기,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의 극단적인 형태, 영원한 무, 아무런 의미 없음의 영원함이다. 이 55번 잠언이
레이 브라시에의 니힐 언바운드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1차 텍스트를 알고 있으면 이런 철학자들의 사유를 보다 더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브라시에는 니체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지만 니체의 이러한 유고 노트들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적 유물론,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리고 니힐 언바운드 3부에서 브라시에는 The End of Time, 시간의 종말을 말해. 이건 역시 우주의 소멸과 관계되는 거예요.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 앞쪽 부분에서 시간의 세 가지 종합을 말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세 번째 종합에서 마치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개념을 해체하는 부분이 나와. 하이데거에게서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이미 삶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죽음은 삶과 함께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어. 이 죽음을 앞질러 본 자만이 자기 자신의 본래적 실존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물론 후기는 달라요. 레이 브라시에의 하이데거의 죽음 개념의 비판은 초기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중심적 죽음 개념, 현 존재의 거기에의 존재 의미를 빛나게 하는 실존론적 죽음 개념, 이건 역시 이 세계와 우주를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사유다. 그래서 들레즈의 세 번째 종합에서 죽음은 뭐냐? 그것은 인간 주체가 경험하는, 인간 개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칭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익명적인 죽음입니다. 마치 우주적 무의식과 연관되는 베르그선의 순수 과거와 연관되는, 양자 물리학의 물질의 능동성과 연관되는 듯한 거죠. 죽음, 우주적 인명성과 관계된다. 존재론적 우주 지평으로 인간의 소멸을 풀어 헤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죽음 개념, 들레즈의 죽음 개념이 어떻게 보면 브라시에의 사유에 더 가깝죠. 이건 역시 더 극단화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 물리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은 시간을 인간 인식과 연관시키지 않아. 인간과 관계없이 우주적 실제의 관점에서 객관적 시공간을 논하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베르그손의 강연에 가서 이 시간 개념의 불일치,
도무지 베르그손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 이 우주와 세계 속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베르그손의 순수 과거에서 나타나는 생명 중심의 생기론적 시간, 그죠? 이걸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과 베르그손의 시간 논쟁은 정말 오늘날까지 철학과 과학에서 회자되는 중요한 논쟁이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시간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지 않아. 인간 역시도 다른 존재자들과 함께 객체화해서 객관적 시간을 말하는. 예도는 그건 역시도 해석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이 우주에 등장하기 전에, 그죠?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막 이러잖아. 인간이 등장한 건 역시, 그죠? 이 지구에 138억 년 전이 겨우 해봐야 6, 700만 년 전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인간 중심적으로 사유한다는 건 인간 이외의 우주의 실제 자체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인간 이전에도 우주는 이미 130년, 억년 이상 동안 있었고, 이제 열역학적 소멸에 의하여, 태양열에 의하여 지구가 소멸되면 이 인류 역시도 소멸되겠지. 그 이후에도 우주 공간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이전과 이후 이 우주적 10년의 어두움, 이 냉혹한 냉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다시 과학이 되는 거예요. 라리엘 역시도 철학의 과학화를 말하잖아. 그게 바로 농필로소피잖아, 그죠? 사변적 실제론자들, 신유물론 철학자들은 전부 다가 이렇게 사유해요. 모든 인간 중심적 상관주의를 해체하는 거예요. 상관주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잖아, 그죠?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 역시도 우주적 실제는 인간의 감각, 지각, 지성의 작용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고, 언제나 이미 앞으로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의 인멀션 개념을 갖고 레이 브라시에의 니힐 언바운드의 사유를 체계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인간 의식, 인간이 사유하는 기억이 과거예요, 기대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인간 의식, 인간의 현존재의 거기에서 실존론적 시간성을 바라보는 하이데거의 역사성, 이런 시간 전부 다가 인간 중심적. 인간 밖에서 우주적 실제는 지금도
열역학적 운동을 일으키면서 양자물리학의 미시세계로 보면 저 고정된 무기물들조차도 계속해서 운동하고 그 자체를 사유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의미, 이 세계에 목적이 있다. 신이 있으면 인간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피조물이다. 이런 사유를 갖고 하면 우주 자체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의미화를 떠나라. 모든 목적론을 제거하라. 그리고 나서 인간의 흔적이 없는 이 우주의 실제 자체를 그 자체로 긍정하면서 사유하라. 이게 바로 레이 브라시에의 니힐 언바운드의 주제라고 하는. 재밌었죠, 그죠? 레이 브라시에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